눈물을 참을 수 없는 다주택자. 이번 정권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딱 처음 정보를 접할 때는 이게 1번 목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맥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쪽이 오히려 조금 더 강화가 돼 있더라고.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이게 1번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거를 2번으로 하겠다. 여기에 조금 더 이 맥락이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이렇게 전개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럼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인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어떤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 하면서 요런 하나의 어떤 아젠다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거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코스피도 지금 거의 6천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6천이 넘었죠. 지금 올해, 지금 시간이 제가 녹화하는 게 25일인데, 25일 지금 오후 5시거든요. 그 기준으로 코스피가 6천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부동산이 30년 동안 불패였는데, 이거 진짜 이제 되지 않겠냐? 이거 이제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요러한 생각들의 어떠한 여론도 형성되는 것 같고, 아무튼, 요런 얘기. 그리고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린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입니다. 라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런 어떠한 어떠한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막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동시에 시장도 정부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진짜 굉장하게 강력하게 추진할 건가 봐요.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될 것이냐. 다주택이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의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화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도 안정화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 임대 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 그에 따라 연동되는 주택 임대료가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어놓은 그 다주택자들의 그 집이 이제 무주택자들이 거기를 채워지면서 이제 1주택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내린 만큼의 가격이 낮아질 테고, 가격이 낮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임대료도 낮아질 거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매매가에 영향을 받으니까. 요러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오케이,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진짜 서울은 다주택자들이 심할까? 요걸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전국의 다주택자 비율이 15%거든요. 근데 서울은 14%밖에 안 돼요. 오히려 살짝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소폭 상승했고 여기는 이제 완만하게 하락 중인데, 아무래도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이 유행이나 어떠한 이득을 보려고 하면은 우르르르르르 몰리는 그런 어떠한 민족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촌축구 같은 현상이 여기 이 서울에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조기에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그런 여론이 형성되었다면은 빠르게 분산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비율 이제 이 강남 3구랑 그다음에 여기 용산구까지 보면은 여기는 살짝 높아요. 15%에 비해서 살짝 높은데 강남구는 좀 많이 높지만, 근데 그래봤자 뭐 엄청나게 뭔가 괄목할 만하게 엄청나게 높진 않잖아요. 한 요 정도 선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최근 5년간 지금 이 강력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뭔가 이렇게 늘어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서울 내에서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 나중에 또 나오는데 신규 다주택자들한테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유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실제로 까봐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다주택자 비율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실거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그러면 왜 이렇게 뭔가
비율만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이렇게 뭔가 여론이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냐 하고 보면 아무래도 여기 이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인데 이게 이제 대충 보면 이게 서울이거든요. 이게 수도권 쭉 이건데 이게 이제 대충 한 8.9 정도니까 지금 이제 2024년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숨만 쉬고 한 9년 정도 월급을 모으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요런 지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차이가 이제 여기 많이 나 보니까 이게 도지역이랑 이런 데랑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집값 차이가 많이 나니까 특히 이게 여기 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3 정도 돼서 3년만 모으면 되는데 여기는 거의 9년 모아야 하잖아요. 수도권은 이 경기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돈을 안 벌고도 뭔가 불로소득으로도 뭔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가만히 있어도 돈이 자꾸 벌리는 것 같고 나는 내 월급은 얼마밖에 안 오르는데 저기 수도권 집값이 자꾸 나날이 오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 반영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규제도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비율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강남 3구의 이 뭐야 이거 청담동의 이게 집값인데 보면은 이 사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수준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출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뽀모 현상처럼 이제 나만 빼고 이제 진짜 출발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면은 사실은 나만 빼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사람만 출발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까지 형성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도세 중과를 좀 보면은 5월 9일까지 이제 시행한다고 하고 이제 되팔 때에 대해서 중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세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 2주택자들은 이제 기본 세율 원래 양도세에서 20%더 올려서 최대 71%, 3주택은 기본에 30% 올려서 82%. 근데 이제 해당 지역은 얼마만큼 이제 범위가 이제 해당 지역이 되냐면은 기존 규제 지역 여기에다가 그다음 신규 규제 지역인 여기까지 합쳐서 여기가 다 해당되게 하겠다. 양도세 중과를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빠르게 처분할 사람은 처분해라. 참지 않겠다. 요런 얘기했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5월 9일까지 이제 5월 9일 이제 양도세 중과되는 걸 보면은 이제 양도세 되팔 때 이제 세금을 더 매기겠다. 5월 9일까지 시행하겠다고 하고 더 이상 유예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주택자들은 기본 세율에 대해서 20%더 중과시켜서 71%, 3주택은 82% 해서 여기 기존 규제 지역에서 이제 신규 규제 지역까지 합쳐가지고 적용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살짝 우려되는 점을 얘기하자면은 정말 살짝 우려되는 점을 얘기하자면은 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하는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임대 사업. 근데 임대 사업은 정말 그 월세나 이렇게 어떠한 전세로 이거 전세입니다. 전세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뭔가 나는 안 그러면 되지. 그냥 집 사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 다주택자들 다 없애고 그냥 다 1주택 해가지고 집 사서 들어가면 되지 하는데 근데 진짜 임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학 그 4년 졸업하면 끝인데 아니면 4년이나 뭐 대학원까지 해가지고 뭐 아무튼 몇 년 살고 끝인데 이런 사람들은 한테 이렇게 뭔가 집을 사서 가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대학생들한테. 물론 부모님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집이면 그렇겠지만 못 해주는 집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직장인데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는 직장 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파견 근무처럼 이렇게 자꾸 직장을 옮겨야 하는 직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꾸 직장을 옮겨야 하는 직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임대 사업자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뭔가 그 역할을 뭔가 자꾸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해버린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살짝 우려가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아무리 심리적으로도 그냥 이렇게 안 팔겠다, 그냥 존버 때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강남 3구 및 용산구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이거 심지어 이거 뭐야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순간부터 원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 해가지고 막 몇 년 살면은 몇 퍼센트 그 세금 인하, 몇 년 살면은 몇 퍼센트 인하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제 그 뭐야 이번 양도세 중과에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규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 심리가 만약에 그 기간까지 만약에 못 판 사람들은 아무래도 심리가 이렇게 그냥 다음 정권까지 버텨가지고 다음 정권에 이 법 바뀌면은 그때 팔아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또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심리가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대응은 이거는 루머입니다. 루머. 아직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루머. 보유세를 올리면은 그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겠냐? 만약에 이 루머입니다. 루머. 나온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비거주 예를 들면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에서 만약에 연 3%를 7월 1일까지 만약에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버티긴 힘들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그 일거주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나 이 수도권의 규제 지역 내에서는 일거주를 하게 될 테고 정말 강하게 규제를 한다면은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임대 사업자들 수는 줄어들게 될 테고 이런 식으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생길 텐데 아무튼 집을 사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길 텐데 아무튼 살짝 이쪽에서 우려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이 보유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유세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사람들 이거 루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루머면은 그냥 양도세 그냥 그거 안 물고 그냥 버텨도 사실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버틸 힘이 있으니까 대출 비율이 높지 않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전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신규 다주택자들은 지금 대출 안 해줍니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수도권 규제지역 그 다음에 다주택자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이 0%예요. 신규 주담대를 사실상 금지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유입이 들어오기 힘든 상태고 지금. 그리고 이 내용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대출 받아서 집이 여러 개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만약에 만기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이 집이 이제 그 은행 만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연장해주지 않고 신규 대출과 똑같이 그냥 LTV 0%를 전액 상환하라는 이제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검토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만기가 됐어요. 그럼 이거 은행에서 빚 져가지고 산 건데 이거 이제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빚을 져서 샀다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이런 것도 매물로 나오겠죠. 이제 이런 매물들이 이제 이번 정권의 그 내용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매물들이 이제 1주택 무주택자들이 이런 매물들을 사서 1주택을 이제 만들어라. 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임대사업자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강남 3구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이거를 좀 보면은 추정치예요. 추정치. 한 30% 정도는 이 집에서 이 아까 전에 봤던 이 집에서 한 30% 정도는 무대출. 그러니까 현금으로 산 사람이 한 30% 정도고 그리고 최근 거래되고 있는 10건 중에 3건 정도는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 100%로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집에서는 이제 무주택에서 여기서 이 집을 만약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무주택에서 이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대출 비율이 얼마 안 나와요. 이 집은. 이 정도 비싼 집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70%는 아까 말했죠. 그 대출을 받긴 하지만 규제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 집값의 10에서 12, 20% 수준만 빌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진 빚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계속 규제가 여기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대출을 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엄청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보면은 그냥 현금으로 해가지고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사고 있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부의 목표가 아무래도 그 현금이 자꾸 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실물 자산은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하기도 하니까. 근데 목표는 아무래도 완만한 상승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거나 아까 전처럼 막 20% 이렇게 갑자기 막 올라버리고 이런 거를 이제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물가가 2% 상승하는 만큼 천천히 부동산 가격도 2%씩 천천히 이렇게 상승해 주길 바라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월급이 오르는 만큼 자기가 자기 주택 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천천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원하는 거고. 근데 사실 강남 3구나 이런 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나 제일 수능 점수가 높았던 사람들이 여기 이 서울대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상징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강남 3구를 산다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 지금은 이제 굳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막 2%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는 이제 막 이렇게 손 놓고 보고 있기는 또 정부 입장에서 또 살짝 그런 거고. 근데 또 뭔가 그런 게 아무리 뭐 예를 들면은 뭐 강남이 가장 부자들만 사는 도시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굳어졌다고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사실 세상에 이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남이 지금처럼 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원래는 강남 인구 서울 인구의 76%가 강북에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강북이 원래 비싼 땅이었어요. 근데 개발할 땅이 없어서 그냥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강남을 확보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 강남까지 온 거란 말이죠. 원래 강남은 66년도에 평당 200원 하던 수준이었어요. 물론 그때 200원이랑 지금 200원이랑 다르겠지만 근데 200원이 그때 당시라 하더라도 지금 평당 3억 하는 거에 비해서 이 3억과 그때 200원이 이게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시장에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어떻게 나름대로 밸런싱이 되면서 뭐 이렇게 거품이 생기면 알아서 터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밸런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야만 밸런싱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